개장한 지 48분밖에 안 됐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2,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계속해서 매수폭 늘어가는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4%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090원 선도 밑돌면서 1,089원까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원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될까? 절대 전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떤 건가요? 큰 축과 작은 축 전략으로 이제 연초 전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은 쌍두마차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IT 반도체, 그래서 같은 돈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지 마시고 하이닉스를 사셔라. 낸드에 대한 좀 재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때의 가격이 85,000원, 6,000원대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수익률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했었던 이제 바이오 제약인데, 제가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제 CMO와 그다음에 mRNA, 그죠? 올릭스를 비롯해서 에이스팜 어떤 시세가 터졌는지 더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섹터에 비해서. 그리고 IT 반도체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비슷비슷했지만 결국은 IT 반도체가 장악하고 있죠. 바이오 제약도 CMO와 RNA가 2달 전만 하더라도 별로 그냥 시장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완전 지금 시장 메인 됐지 않습니까? 이쪽을 양쪽 다 공략하신 분들은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제가 쌍두마차 전략으로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12월 달에서 이제 1월 달은 주파수 경매가 있으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녹십자 홀딩스 우리가 공략했을 때처럼 삼성바이오 64만 원 공략했을 때처럼 그 다음에 뭐 에스타밀을 비롯한 올리패스라든지 올릭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2달 전에 공략했던 것처럼 그런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게 이제 5G니까, 그죠? 다 터진 다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 5G 쪽을 여러분들이 순환매 타겟으로서 이제 제가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5G 투자 전략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축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제 5G 순환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이게 정말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겹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연이어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시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IT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쪽에서 좀 좋은 성과가 계속 있으신 분들은 저는 12월 달에서 1월 달은 이제 5G에 대한 적극적인 좀 투자와 비중 확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IT 반도체, 바이오 제약, 그리고 5G 순환매 전략, 이렇게 이제 또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섹터 IT 쪽 많이 질문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제약바이 쪽에 하케 모멘텀하고 5G 좀 자세하게 봐주신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IT 반도체는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왜 하이닉스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IT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수요일 날 방송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제약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이 mRNA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이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 백신, 여기에 이제 이 유통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화이자 쪽에서 이 원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티팜 같은 애들이 다시 좀 일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올릭스 같은 애들도 급락 조정이 나다가 지금 다시 돌리는 거고,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코로나19 백신으로 끝나면 그
그냥 종료되는 거잖아요. 이벤트가 끝나면. 근데 이게 내년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이어지는데 JP모건 컨퍼런스 이슈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기서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mRNA와 시밀러예요. 바이오 제약 시밀러. 이 시밀러는 바이든 당선인 때문에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관련돼서 항체 치료제 쪽 때문에 막 급등 나와가지고 슈팅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셀트리온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면 지금 밸류 550조가 넘는 이 시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플랫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 바이오 제약의 키워드는 mRNA와 바이오 제약 이 시밀러의 플랫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섹터군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리셔야 녹십자 22만 원, 24만 원대 여러분들 공략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 64만 원 공략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 우리가 이제 이 대시세가 터지기 초반부터 공략했던 때처럼 두 달 전부터 그런 시세가 아마 이번에 저는 바이오 제약에서 나올 거다. 그 키워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시밀러 쪽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플랫폼.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뭐 공개 방송이 됐든 뭐 TV에 나오든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KMW에 대해서 제가 72,000원대에서 이제 73,000원 좀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안착하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착되면 뭐 좋은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5G들이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실적 부진 우려 그리고 통신 3사를 비롯한 정부하고의 어떤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제할당 관련된 이슈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버라이즌을 비롯한 AT&T 관련된 투자, 요 재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안개 가장 쳤었던 거죠. 이걸 걷어내길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 5G와 관련되어서 베팅을 하고 싶었던 기관 투자가들이, 근데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지 말고, 프로들의 생각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안 샀을까? 안 잡혀서 안 샀던 거야, 안 잡혀서. 가시성이 안 보여서. 얼마만큼의 3분기에서 4분기 대충 바닥칠 것 같고 내년도는 돌아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밸류를 얼마를 쳐줘야 되지? 그럼 뭔가 잡혀야죠. 더 이상 안 나빠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든지 수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 밸류 매겨야겠군. 그런 가시성이 잡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가시성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 조금 이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이어서 그래서 그 자금을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 이제 mRNA를 기반으로 했던 올릭스나 에스트팜이나 올리페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추천했습니까? 그 다음에 CMO 관련된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계속 수남을 돌렸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IT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테스트나 K스텍, 엑시콘 오늘 또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들 주식에 대한 타켓을 노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는데 5G 쪽에서 안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조금 이따 살까? 어차피 이제 주파수 경매 일정 나오게 되면 대충 유가가 잡히니까. 그죠? 그래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미국 하원 쪽에서 그게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밀어주는 정부 쪽에서 지원해주는 이게 하나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경매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미들급 사이즈 쪽 중간 단위 연결되는 녀석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수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어서 주파수 경매가 끝나게 되면 관심을 이게 아니고 저게 되면 그동안 미뤘었던 수주들이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G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습니다. 그래서 KMW가 이 자리에 안착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이 호재들을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게 좋다라는 건 알지만 지금 이걸 85,000원대 산 다음에 여유롭게 지금 가져가는 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다고 하는데 64만 원대 안 사고 계속 구경하다가 지금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이미 터지기 전에 사는 게 좋잖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터져가지고 그 RNA가 되는구나. 그것보다 한 32,000원대. 우리가 이거 권리락 반영됐을 때 가격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5만 5, 6천 원 정도 됐으니까 한 2만 8, 9천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서 지금 들고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5G 같은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다 터진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신고가 간 다음에 저때 살 거, 그게 아니라 5G 관련된 주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힘을 모았다가요 한꺼번에 터져요.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다른 주식 갈 때 안 가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들려볶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바뀐 건 없어요. 뭐 5G를 포기할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가 되는 거라. 근데 이 연기가 가시성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런 무서운 시세가 터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가시성이거든요. 근데 그 가시성이 지금 안 잡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잡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다 터진 다음에 저때 살 거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좀 주대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한번 전략을 세웠으면 강단 있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이거 좋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된다 싶은 쪽으로 가급적 좀 손절 안 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 거래하다 보면 지금 시장이 참 우리한테 많은 좀 선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수익 많이 좀 공유하셨으면 좀 좋겠고, 12월 달에서 1월 달은 진짜 5G 그 투자해야 되고 전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놓치셨던 분들, 올릭스 놓치셨던 분들, 에스파 놓치셨던 분들, 삼성바이오 놓치셨던 분들, 녹십자 홀딩스 놓치셨던 분들, 그죠? 요번에는 이제 5G만은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한번 알아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